오지게 회생 11주차 라이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시죠. 2번이 답입니다. 날개 어깨뼈를 보고 앞톱니근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답을 찾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C5부터 C7 신경 손상이라고 했는데, 이 C5부터 C7 신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신경이 다름 아니라 긴 가슴 신경이거든요. 긴 가슴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날개 어깨뼈가 보일 때 긴 가슴 신경 지배를 받는 근육의 약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긴 가슴 신경 지배를 받는 근육 보니까 2번에 이제 앞톱니근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2번도 풀어보시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신경하고 관련이 있는지부터 따져봅시다. 이 문제는 사실 긴 가슴 신경을 관련 신경으로 답으로 찾기가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시에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국시에 나온 문제의 답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런 힌트가 제시가 되면 긴 가슴 신경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이제 역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어깨 부위의 과도한 부하, 가해지거나 그다음에 어깨뼈 골절 및 수술 등에서 흔히 손상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답을 이제 3번으로 찾았다고 하면 앞에 나와 있는 설명이 있잖아요. 요거를 100%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일 때 잘 손상되는 신경이 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고 하면 이제 긴가슴 신경을 답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어깨뼈 아래각이 돌출된다. 이게 앞 문제에서도 봤던 날개 어깨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힌트로 잡아가지고 긴가슴 신경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관절 굽힘 및 벌림이 약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표현이 완전히 잘못됐다거나 아니면은 답을 찾는데 이 표현만 가지고는 답을 찾기가 어렵다거나 꼭 그런 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어깨관절 굽힘 및 벌림이 약화된다라는 말을 근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약화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어깨관절 굽힘 및 벌림의 운동이 좀 제한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으면 좀 더 괜찮은 힌트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깨 관절을 뭐 굽히거나 벌리거나 할 때 어깨뼈도 같이 움직여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어깨 관절의 굽힘이나 벌림이 정상적인 관절 운동 범위 내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어깨뼈 움직임도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이 긴가슴 신경 지배를 받는 앞톱니근이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신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깨뼈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면 어깨 관절 굽힘이나 벌림의 운동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이유에서 제가 설명드린 게 딴 게 아니라 관절 운동에 좀 제한이 있다거나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다거나 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앞톱니근에 문제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긴가슴 신경을 답으로 일단 찾았고, 그 다음에 이런 신경 손상이 있을 때 중재로 어떤 중재가 적절하냐, 푸시업 플러스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푸시업 플러스는 다름 아니라 앞톱니근의 작용인 내밈, 그러니까 어깨뼈를 내미는 작용이 있잖아요. 그걸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동작이 되는 거죠, 푸시업 플러스가. 그래서 정답을 이제 3번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보기 1번에도 긴가슴 신경이 있는데 가쪽 짚기 운동이라고 돼 있어요, 중재가. 근데 가쪽 짚기는 뭐 출제하신 분이 뭘 의도했는지는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뭐 그 열쇠 쥐듯이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흔히 가쪽 짚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가슴 신경 지배를 받는 근육의 운동과는 별개죠. 그래서 1번 답이 안 된 거고. 자, 3번 문제도 풀어보시죠. 답은 2번이죠, 2번. 겨드랑이신경 지배받는 근육은 2개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근육은 2개밖에 없어요. 어깨 세모근하고 그 다음에 자근 원근 이렇게 되죠. 그거 이제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 거고, 요런 문제는 만약에 올해 국시에 나왔다. 근데 요런 문제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틀린다. 그러면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런 문제는 진짜 근육이랑 신경만 잘 연결해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답을 찾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단순 암기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보기들 어떤 신경 지배받는지 한번 따져 볼게요.
자, 큰 원근이랑 어깨 밑근은 어깨 밑 신경지배죠. 보기 4번, 보기 5번. 가시 위근, 가시 아래근. 얘들은 어느 신경지배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깨 위 신경지배죠. 예, 그래서 지금 나머지 보기들에 있는 근육들 신경지배도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 지난 시간에 다 한 겁니다. 예, 지난 시간에 혹시 강의를 보지 않았다. 그러면 지난 시간 강의 올려져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럼 다시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4번 문제 보시죠. 네, 정답은 2번 하시면 되죠.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거의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겨드랑신경 마비, 결국 겨드랑신경 지배받는 근육을 찾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보기에 있는 근육들 신경지배 한번 따져봅시다. 자, 등세모근이랑 목비근 나왔는데 등세모근, 목비근은 일단 이중지배죠. 목신경 지배를 받고 더부신경 지배를 받죠. 그래서 목신경과 더부신경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위팔 두갈래근, 위팔근은 근육피부신경 지배받죠. 그 다음에 4번에 뼈사이근, 엄지모음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엄지모우자 했죠. 그래서 자신경 지배입니다. 뼈사이근은 바닥 쪽 뼈사이근, 등 쪽 뼈사이근이 있는데 둘 다 자신경 지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위팔 세갈래근, 손 뒤침근, 노신경 지배죠. 자, 나머지 보기들도 신경 지배를 확인했고요. 지금 보기로 나와 있는 이런 근육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국시에서 또 보기로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보기로 나와 있는 근육들 신경지배는 내가 최소한으로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5번 문제 가시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겨드랑신경입니다.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이 문제 답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럴 경우는 실제로 만약에 국시에 나온 문제라고 하면은 답 먼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답 확인한 다음에 어깨 관절 앞쪽 탈구나 그 다음에 어깨 저침 요런 외상이 있을 경우에는 겨드랑신경이 잘 손상되구나 라고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겨드랑신경 지배받는 근육이 아까 두 개였잖아요. 어깨 세모근이랑 그 다음에 작은 원근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깨 관절 벌림근 및 가쪽 돌림근의 근력 약화라고 했는데 겨드랑신경 지배를 받는 근육 중에서 어깨 관절 벌림근이랑 가쪽 돌림근의 근력이 약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어깨 관절 벌림근은 결국 어깨 세모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깨 세모근의 작용으로 어깨 관절 벌림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가쪽 돌림근 같은 경우는 작은 원근 얘기하는 거죠. 작은 원근이 어깨 관절을 가쪽 돌림시키거든요. 이 두 번째 힌트도 당연히 겨드랑신경 지배를 받는 근육의 근력 약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문제 또 풀어보시죠. 자, 위팔 두갈래근하고 위팔근의 근력 등급이 가하다. 즉 근력이 약화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근육 신경 지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힌트만 보고도 답을 근육 피부 신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국시에 나온 문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힌트가 제시가 되어 있는지를 아주 야무지게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서 이거는 근육 피부 신경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기 중에서 어떤 신경이게를 묻는 게 아니고 근육 피부 신경 손상이 있을 경우에 신체 어느 부위에 감각이 이상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아래팔 가쪽 부위를 이제 보기 중에서 답으로 찾아야 되겠죠. 이런 게 실제 국시에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잘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걸 굉장히 잘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답은 찾는 거는 어렵지 않게 찾았다고 하더라도 답 찾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힌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힌트에 보시면 위팔 두갈래근 깊은 힘줄 반사가 감소됐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손상되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신경이 뭐냐? 그게 이제 근육피부 신경이 되는 거죠. 7번 문제 풀어보시죠.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죠. 자,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훈즈 이노베이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죠. 그리고 여기 뒤에 최소 보호기 중재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강화 운동이니까 결국은
정중신경 지배받는 근육을 답으로 찾으면 되는 문제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손목관절 편근. 어느 신경 지배받죠? 편근은 100%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노신경입니다. 그러면 2번 새끼손가락 편근. 얘도 100% 노신경 지배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어쨌든 노신경 지배를 받는 근육일 거다. 그래서 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네 번째랑 다섯 번째 벌레근. 요거는 어느 신경 지배를 받는 근육입니까? 네, 그렇죠. 자신경 지배죠. 그래서 얘도 답이 안 되죠. 오늘 4번 답은 찾았습니다만, 자, 엄지손가락 맞섬근은 이거는 이 문제에서 근육 이름을 줬다기보다 근육의 작용을 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즉, 엄지손가락을 맞서는 작용을 하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엄지손가락을 맞서는 작용을 하는 근육은 엄지맞섬근 아닙니까? 그죠? 엄지맞섬근은 정중신경 지배니까 답이 4번이 된 거고, 자, 새끼손가락 벌림근 어느 신경 지배입니까? 그렇죠. 자신경 지배죠. 편근 아니면 새끼란 말 들어있다. 그러면 다 자신경 지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은 자신경 지배입니다. 여러분, 훈즈 이노베이션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제가 만들어서 강력하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근육의 신경 지배를 답으로 찾는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런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팁입니다. 자, 8번 풀어보시죠. 네, 정답은 네,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뼈사익은 자신경 지배받으니까 네, 1번 답으로 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 것들 또 신경지배 따져보겠습니다. 요건 제가 질문 없이 바로 답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신경지배 받는 근육을 찾는 문제에서 윗팔에 있는 그런 근육들 말고 아랫팔하고 손에 있는 근육이 나오잖아요, 보기로. 그럴 경우에는 결국 정중, 자, 노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란 말은 훈즈 이노베이션을 바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기 중에 편근이 있는지부터 먼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2번 편근, 노신경. 그 다음에 보기 4번 뭐 좌쪽 소모 편근, 노쪽 소모 편근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편근 보이면 그냥 무조건 노예요. 그러니까 2번, 4번은 노신경이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네모 엎침근. 자, 엎치는 작용을 하는 근육은 아래팔 앞칸에 있는 근육이죠. 아래팔 앞칸 근육은 대체로 정중신경 지배입니다. 그래서 3번 정중신경 지배고, 그 다음에 5번 또 훈즈 이노베이션 나왔죠. 긴 엄지 벌리노, 노신경 지배였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9번 풀어보시죠. 네, 정답은 5번 하시면 됩니다. 자, 정중신경이랑 자신경 이중 지배를 받는 근육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아랫팔에 있는 여기 답이 된 깊은 손가락 굽힘근 하고요. 그 다음에 손에 있는 손의 내재근인 뭐예요? 짧은 엄지 굽힘근이죠. 정중신경과 자신경 지배받는 근육은 이제 세 종류를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깊은 손가락 굽힘근, 그 다음에 짧은 엄지 굽힘근, 그리고 여러분이 답으로 주신 벌레근, 이렇게가 정중신경이랑 자신경 이중 지배를 받는 근육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들 빨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2번 편근, 노신경이죠. 그 다음에 1번 새끼 보인다, 자신경 지배고, 그 다음에 3번 긴 엄지 굽힘근, 엄지를 굽히는 작용, 그러니까 손가락 굽히는 작용하는 근육이에요. 정중신경 지배고, 긴 엄지 벌리노, 4번은 노신경 지배입니다. 자, 10번 풀어보시죠. 정답은 4번이죠, 4번. 힌트가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손처짐 요걸 가지고 답으로 찾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손처짐이 있다, 노신경에 이제 손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신경 지배를 받는 근육을 이제 보기 중에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4번 좌쪽 손목 편근, 편근 100%라고 했으니까 답을 4번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힌트 요거 좀 활용해 봅시다. 노쪽 손등 피부 감각이 소실됐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노신경 지배를 받는 부분이에요. 노쪽 손등 피부 부분이. 제 손을 보면 손바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손가락을 절반 이렇게 잘랐다고 해볼게요. 이 잘린 부분을 경계로 해가지고 엄지손가락 쪽 있죠. 이 부분의 피부 감각은 정중신경 지배를 받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잘린 부분에서 새끼손가락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자신경 지배를 받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근육의 지배가 아니고 피부 감각이에요. 피부 감각. 다시 네 번째 손가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을 잘랐다고 할 때 엄지손가락 쪽은 정중신경 지배,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쪽은
자신경 지배 되겠습니까? 이제 손등을 해볼게요. 손등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반 잘랐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끼손가락 쪽 있죠? 손등 쪽, 이 부분은 자신경 지배예요.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엄지손가락 쪽 있죠? 손등 쪽에서 이 부분은 노신경 지배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노 쪽에 손등 피부 감각이라고 했으니까 노 쪽이란 말은 결국 엄지손가락 쪽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노 쪽 손등 피부 감각 소실이 있을 때 노신경이 손상됐구나 라고 여러분이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보기들 신경지배 또 따져볼게요. 자, 원업침근 정중신경, 긴 손바닥근 정중신경, 긴 엄지 굽힘근 정중신경, 얕은 손가락 굽힘근 정중신경, 나머지는 전부 다 정중신경 지배받는 근육들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시죠. 일단은 어느 신경이 손상됐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죠. 어느 신경 손상이에요, 이게? 위팔뼈 중간 부위가 골절되어서 발생하는 신경 손상은 노신경 손상입니다. 요걸 그냥 노신경 손상으로 좀 외워도 좋고, 아니면은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여러분 저희가 위팔뼈 공부했잖아요. 위팔뼈, 그죠? 지금 위팔뼈 나오잖아요. 위팔뼈 공부할 때 위팔뼈 뒷면에서 뭐를 볼 수 있었냐면 노신경이 지나가는 노신경 고랑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신경 고랑이 위팔뼈 몸쪽이나 먼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위팔뼈 가운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팔뼈 중간 부위가 골절된다. 그러면은 노신경 손상이 올 수 있는 거죠. 이제 보기 중에서는 노신경 지배를 받는 근육을 이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뒤치는 작용을 하는 근육은 노신경 지배를 받으니까 답이 3번으로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팔 근육 신경 지배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풀이할 수 있는 문제들을 11문제를 가지고 풀이를 해봤습니다. 1부는 끝이 났고요. 2부를 하겠습니다. 자, 2부는 다리 근육 야무지게 한번 조져 보겠다고 했고, 다리 근육은 크게 나누면 넙다리, 종아리, 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발 근육은 안 해도 됩니다. 국시에 한 문제도 나온 적이 없냐? 한 문제 딱 나왔어요. 근데 그 발 근육이 뭐였냐면은 발에 있는 벌레근이었거든요. 즉 손에 있는 벌레근하고 작용을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 이제 손이냐 발이냐 그 차이만 있고, 그래서 굳이 발에 있는 벌레근을 별도로 기억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외에는 발 근육이 보기로 제시가 된 경우도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 근육은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는 넙다리 근육이랑 종아리 근육만 확인하겠습니다. 근육의 있는 곳이나 닿는 곳은 비중을 최소화하고요. 어느 부위에 어떤 근육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위에 있는 근육들은 어느 신경의 지배를 받는지, 그리고 또 작용은 대체적으로나마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넙다리 근육부터 볼게요. 자, 요거는 넙다리를 이제 뒤쪽에서 바라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넙다리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엉덩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넙다리 근육은 우리가 어떻게 나눠서 볼 수 있냐면 넙다리 앞칸, 그 다음에 안쪽 칸, 뒷칸, 그리고 가쪽 칸,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앞칸, 안쪽 칸, 뒷칸 밖에 없어요. 그럼 가쪽 칸은 뭐냐? 가쪽 칸은 이론상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 가쪽 칸에 있는 근육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가쪽 칸에 있는 근육은 볼기 근육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론적이긴 하나 우리는 넙다리를 앞칸, 안쪽 칸, 뒷칸, 가쪽 칸으로 구분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넙다리를 칸으로 나누면 어떤 점이 좀 이롭냐면, 각 칸에 있는 근육들이 거의 같은 신경의 지배를 받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작용이 비슷합니다. 어느 관절에서 작용이 비슷하냐면 엉덩관절 작용이 각 칸에 있는 근육들이 대체로 비슷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넙다리 앞칸에 있는 대표적인 근육 하나, 넙다리 네갈래근이 있습니다. 넙다리 네갈래근. 자, 넙다리 네갈래근은 엉덩관절 어떤 작용하죠? 네, 엉덩관절 굽힘 작용하죠. 넙다리 안쪽 칸 근육은 엉덩관절 모음 작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넙다리 뒷칸 근육은 앞칸 근육에 거의 대응되는 부위에 있는 근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칸의 근육이
굽힘했으니까 넙다리 뒷칸에 있는 근육은 엉덩관절 폄합니다. 넙다리 가쪽 칸 근육은 넙다리 안쪽 칸 근육에 대응되는 부위에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까 넙다리 안쪽 칸 근육이 엉덩관절을 모음했으니까 넙다리 가쪽 칸 근육은 엉덩관절을 벌림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볼기에 있는 근육, 물론 큰 볼기근은 또 다른 작용을 합니다만 뭐 중간 볼기근, 그 다음에 작은 볼기근, 이런 볼기근들이 엉덩관절을 벌리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넙다리 근육을 이렇게 네 칸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각 칸에 들어있는 근육들은 신경지배도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엉덩관절 작용도 비슷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정리하기가 조금이라도 더 수월할 겁니다. 자, 넙다리 근육 제가 또 정리를 해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아까 엉덩관절에 어떤 작용하는지는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넙다리 앞칸 근육의 경우는 넙다리 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넙다리 안쪽 칸 근육은 폐쇄신경 지배입니다. 이거는 100%는 아닌데요. 그냥 주로 폐쇄신경 지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넙다리 뒷칸 근육은 궁둥신경 지배입니다. 넙다리 가쪽 칸 근육은 여기 신경 지배가 따로 없는데 신경 지배가 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넙다리 가쪽 칸 근육은 뒤에 가쪽 칸에 해당되는 근육이 나올 때 그때 신경 지배를 하나씩 챙겨 볼게요. 자, 넙다리 근육은 이렇게 저희가 구분해서 볼 거예요. 넙다리 앞칸, 그 다음에 안쪽 칸, 뒷칸, 가쪽 칸. 가쪽 칸은 이제 볼기 근육이 되는데 그 순서대로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근육이 넙다리 빗근입니다. 넙다리 앞칸에 있는 근육 중에서 넙다리 빗근은 회생에서 무려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넙다리 빗근의 전반적인 내용을 물었어요. 뭐 작용도 묻고 신경 지배도 묻고 그 다음에 있는 곳 닿는 곳 이런 것도 묻고 그리고 근육이 어느 부위에 위치하는지 이런 것도 물었단 말이에요. 넙다리 앞칸 근육으로 기억을 하시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넙다리 앞칸 근육은 전부 넙다리 신경 지배입니다. 작용도 잘 외워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넙다리 네갈래근입니다. 넙다리 네갈래근은 닿는 곳 정강뼈 거친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는 곳은 뭐 나머지도 다 기억하시면 당연히 좋은데 넙다리 고등근에만 빨간색이 쳐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안쪽 넓은 근, 중간 넓은 근, 가쪽 넓은 근은 안쪽 거친 선, 넙다리뼈 몸통, 가쪽 거친 선 전부 다 넙다리뼈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래 앞 엉덩뼈 가시는 볼기뼈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그 넙다리 네갈래근을 이루는 근육들하고 있는 곳이 되는 뼈가 좀 달라서 그래서 표시를 했고 아래 앞 엉덩뼈 가시는 넙다리 고등근에 있는 곳으로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엉덩관절을 굽히고 무릎 관절을 펴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넙다리 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넙다리 앞칸 근육 2개 받습니다. 둘 다 넙다리 신경 지배 받죠. 엉덩관절에는 둘 다 굽힘 작용하죠. 그 외에 그 작용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제가 넙다리 앞칸 근육을 넙다리 빗근 먼저 그 다음에 넙다리 네갈래근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넙다리 빗근이 넙다리 네갈래근보다 좀 더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잡아서 넙다리 빗근, 넙다리 네갈래근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넙다리 안쪽 칸 근육 가볼게요. 넙다리 안쪽 칸 근육은 뭐 나중에 또 작용, 신경지배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5개 근육으로 구성이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모음근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얘네들은 굳이 기억 안 해도 되겠죠. 모으는 작용을 하겠구나. 그러면 넙다리 안쪽에 있겠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겠고 두덩근이랑 두덩정강근도 넙다리 안쪽 칸 근육으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나중에 신경지배를 따지겠지만 긴 모음근, 짧은 모음근, 큰 모음근, 두덩정강근 전부 다 폐쇄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두덩근은 일단 넙다리 신경 지배예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또 폐쇄신경 지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한데 어쨌든 두덩근은 넙다리 신경 지배라고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자, 신경 지배 말씀드렸고요. 또 확인할게요. 자, 두덩근 여러분 지금 이는 곳이나 닿는 곳 요게 머릿속에 특히나 두덩뼈, 빗 이런 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그림으로 하나 제가 참고 그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요거는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일단은 작용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넙다리 안쪽 한 근육이니까 엉덩관절을 모으는 작용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작용은 따로 특별한 게 아니면 설명드리지 않고 신경지배를 볼게요. 자, 두덩근은 넙다리 신경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까 넙다리 안쪽 한 근육은 폐쇄신경 지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좀 다르죠.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긴 모음근 볼게요. 긴 모음근 폐쇄신경 지배입니다. 그 다음에 짧은 모음근 마찬가지로 폐쇄신경 지배예요. 그 다음에 큰 모음근 볼게요. 자, 큰 모음근은 폐쇄신경 지배도 받고 궁둥신경 지배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중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닿는 곳 여기 모음근 결절이라고 있어요. 모음근 결절이 어디냐면은 넙다리뼈 아래쪽 끝부분에서 먼 쪽 끝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쪽 위관절 융기 윗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모음근 결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으로 닿는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 모음근이 앞에서도 봤지만은 긴 모음근, 짧은 모음근, 큰 모음근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모음근 결절로 닿는 근육은 이제 큰 모음근인 거죠. 넙다리 안쪽 한 근육 마지막 근육으로 두덩 정강근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는 곳과 닿는 곳이 근육 이름에 나와 있죠. 두덩뼈에서 일어나가지고 정강뼈로 닿습니다. 물론 두덩뼈 아래 가지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두덩뼈에서 일어나가지고 정강뼈로 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서 뭐를 좀 확인하셨으면 하냐면은 정강뼈로 닿을 때 정강뼈 앞 안쪽이죠. 닿는 곳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어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두덩정강근은 정강뼈로도 닿기 때문에 엉덩관절은 모읍니다만 무릎 관절을 굽히는 작용도 있는 거죠. 두덩정강근까지 넙다리 안쪽 한 근육 5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색깔 잘 보세요. 색깔. 녹색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핑크색, 회색, 노란색. 녹색 두덩근입니다. 그 다음에 핑크색 긴 모음근입니다. 그 다음에 회색 짧은 모음근입니다. 노란색 큰 모음근입니다. 이 4개 색깔로 구분한 이 부위들은 뭐냐면은 두덩근, 긴 모음근, 짧은 모음근, 큰 모음근에 이는 곳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이랑 이제 매치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뭐 두덩뼈 빛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런 게 좀 생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어떤 식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지금 이게 두덩근, 긴 모음근, 짧은 모음근, 큰 모음근이죠. 이 순서대로 좀 기억하시고, 그게 이제 이는 곳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대충 이쯤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 정리가 되는 형태로 넣어 두셨으면 합니다. 넙다리 암쪽 한 근육은 5개 다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면 두덩근, 긴 모음근, 짧은 모음근, 큰 모음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게 두덩정강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신경지배는 대체로 폐쇄신경지배였다. 근데 좀 예외가 있었죠. 두덩근의 경우 넙다리 신경 지배인 경우가 많아요. 큰 모음근의 경우는 좀 커서 2개의 신경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폐쇄신경이랑 궁둥신경 지배도 받더라. 잘 정리해 두십시오. 이제 넙다리 뒷칸 근육 볼게요. 넙다리 뒷칸 근육은 3종류가 있죠. 자, 반힘줄근, 반막근, 넙다리 두갈래근. 요거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반힘줄근, 반막근, 넙다리 두갈래근. 넙다리 뒷칸 근육을 지금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건 뒤에서 본 거죠. 허벅지 뒤쪽 부분입니다. 자, 반힘줄근이 반막근보다 좀 더 피부에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반힘줄근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순서를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반힘줄근보다 좀 더 깊은 층에 반막근이 있고요. 반힘줄근하고 반막근은 안쪽에 있어요, 가쪽에 있어요? 이게 뒤에서 본 거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안쪽이죠. 그리고 오른쪽 다리잖아요. 오른쪽 다리 뒷면이니까 이쪽이 안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넙다리 두갈래근은 이제 가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반힘줄근하고 반막근은 안쪽에 있다. 그 다음에 넙다리 두갈래근은 상대적으로 가쪽에 있다. 이렇게 일단 구분하시면 되고, 반힘줄근하고 반막근이 지금 안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근육이 내려가다가 가로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근육이 쭉 아래쪽으로 그냥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고 합시다. 반힘줄근, 반막근, 넙다리 두갈래근 전부 다. 그러면 반힘줄근이나 반막근은 얘 근육이 안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무릎 아래쪽에 뼈로 닿는다고 할 때 어느 뼈로 닿겠습니까? 반힘줄근이랑 반막근은 안쪽에 있으니까
안쪽에 있는 뼈인 정강뼈로 닿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넙다리 두갈래근은 가쪽에 위치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아래쪽으로 그냥 쭉 내려온다고 하면 당연히 어느 뼈로 닿겠어요? 그렇죠. 종아리뼈로 닿겠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부위를 잡은 건 아니지만 근육에 닿는 곳을, 물론 종아리뼈 중에서도 또 특정 부위가 있습니다. 정강뼈 중에서도 특정 부위가 있고, 근데 일단 그 특정 부위를 확인하기 전에 반힘줄근이랑 반막근은 어쨌든 정강뼈로 닿을 거다. 그 다음에 넙다리 두갈래근은 종아리뼈로 닿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안쪽인지 가쪽인지를 구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반힘줄근 봅시다. 정강뼈 앞면으로 닿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지금 반힘줄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반힘줄근 닿는 곳 보세요. 닿는 곳. 닿는 곳이 지금 되게 희그무리한 색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뒤에서 보면은 안 보이고 앞쪽으로 가서 닿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려고 이렇게 희그무리한 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정강뼈 앞면으로 닿는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넙다리 뒷칸에 있는 근육은 있는 곳이 거의 다 같아요. 궁둥뼈 결절이에요. 그 다음에 작용도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지배도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곳이나 작용이나 신경지배는 만약에 넙다리 뒷칸 근육을 가지고 문제로 낸다고 할 때 이 세 가지는 다 같으니까 출제할 만한 포인트가 사실은 되지 않고 닿는 곳을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막근 보겠습니다. 자, 반막근은 정강뼈 안쪽 관절윤기 뒷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정강뼈로 닿긴 닿는데 이 반막근은 그 아까 보셨던 반힘줄근처럼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뒤에서 쭉 내려와서 정강뼈 뒷면으로 닿는단 말입니다. 닿는 곳이 정강뼈 안쪽 관절윤기 뒷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넙다리 두갈래근 볼게요. 얘는 두갈래니까 두갈래근이겠죠. 그래서 긴 갈래랑 짧은 갈래로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묻겠나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국시에는 실제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 갈래랑 짧은 갈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긴 갈래가 궁둥뼈 결절에서 일어나고 짧은 갈래가 넙다리뼈에서 일어난다. 궁둥뼈가 넙다리뼈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긴 갈래는 좀 더 길이가 기니까 더 위에서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궁둥뼈 결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짧은 갈래는 좀 더 길이가 짧으니까 좀 아래쪽에 있는 뼈에서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그냥 넙다리뼈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닿는 곳은 종아리뼈 머리가 되겠습니다. 자, 넙다리 뒷칸 근육 세 종류 확인했습니다. 넙다리 가쪽칸 근육 볼게요. 넙다리 가쪽칸 근육은, 가쪽칸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만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볼기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무려 10개나 있습니다. 10개나. 근데 이 근육들을 여러분들이 물론 뭐 이는 곳이나 닿는 곳을 뭐 다 외워야 되나요? 뭐 외우면 당연히 좋죠. 근데 꼭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림 보니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요 근육이구나 정도만 좀 아실 수 있도록 기억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큰 볼기근부터 볼게요. 자, 큰 볼기근은 일단 작용이 엉덩관절을 펴는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신경지배는 아래 볼기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중간 볼기근 볼게요. 닿는 곳 보십시오. 넙다리뼈 큰 돌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지배는 위볼기신경 지배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볼기근도 넙다리뼈 큰 돌기로 닿고 신경지배는 위볼기신경 지배입니다. 중간 볼기근, 작은 볼기근 둘 다 대표적으로 엉덩관절을 벌리는 작용을 하는 근육들이죠. 그 다음에 넙다리 근막 긴장근 볼게요. 요거도 회생에서는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스페셜 테스트에서 이 넙다리 근막 긴장근의 단축 또는 구축을 확인하는 검사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진단평가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근육입니다. 있는 곳 닿는 곳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작용, 엉덩관절을 굽히고 벌리고 안쪽 돌림한다. 그 다음에 신경지배는 위볼기신경 지배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넙다리 가쪽한 근육, 볼기 근육은 총 10개 있다고 했는데 지금 4개밖에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6개 근육 마저 보게 될 텐데 일단 이 4근육만 정리하겠습니다. 신경지배만 따져볼게요. 자, 큰 볼기근
아래 볼기신경 지배, 중간 작은 넙다리 근막 긴장근 다 위 볼기신경 지배였죠. 신경 지배 잘 기억해 두십시오. 볼기에 있는 근육 나머지 6개 근육 볼 텐데 뭐 볼 거냐면은 여기 궁둥구멍근을 볼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궁둥구멍근인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엉치뼈하고 볼기뼈를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인대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큰 궁둥구멍,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작은 부위를 이제 작은 궁둥구멍 이렇게 얘기하는데, 궁둥구멍근이 여기 큰 궁둥구멍으로 통과합니다. 궁둥구멍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는 곳이나 닿는 곳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텐데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따져볼게요. 자, 궁둥구멍근 일단 닿는 곳이 넙다리뼈 큰돌기라고 되어 있고 작용은 엉덩관절의 가쪽 돌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폐색은 얘도 닿는 곳이 큰돌기고 그 다음에 엉덩관절을 가쪽 돌림하네요. 그 다음에 바깥 폐색은 여기 넙다리뼈 돌기오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돌기오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정확하게는 여기가 맞는데 넙다리뼈 큰 돌기에 좀 가깝게 있거든요. 돌기오목이. 그래서 거의 큰 돌기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엉덩관절 가쪽 돌림. 자, 앞에서 봤던 근육들하고 다 마찬가지로 닿는 곳은 넙다리뼈 큰 돌기 주변이고 그 다음에 작용은 또 엉덩관절을 가쪽 돌림 하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는 지금 신경지배를 따로 지배신경을 적어두지 않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지배신경을 굳이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바깥 폐쇄근은 폐쇄신경 지배를 받는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위 쌍둥이근도 넙다리뼈 큰 돌기로 닫고 엉덩관절 가쪽 돌림한다. 아래 쌍둥이근도 넙다리뼈 큰 돌기로 닫고 가쪽 돌림한다. 위 쌍둥이근이랑 그 아래 쌍둥이근은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서 표시한 거 있죠. 요게 이제 위 쌍둥이근, 아래 쌍둥이근입니다. 그 다음에 넙다리 내목은 볼게요. 넙다리 내목은 일단 닿는 곳은 넙다리뼈 돌기 사이 능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군요. 대체로 넙다리뼈 큰 돌기 주변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고 또 엉덩관절 가쪽 돌림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넙다리 가쪽한 근육으로 앞에서 봤던 큰 볼기근, 중간 볼기근, 작은 볼기근, 넙다리 근막 긴장근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근육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궁둥구멍근부터 넙다리 내목근, 얘네들은 대체로 넙다리뼈 큰 돌기에 닿는다. 엉덩관절을 가쪽 돌림 작용을 하더라. 이렇게 묶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근육들을 이는 곳이나 닿는 곳을 구체적으로 내가 기억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 이 6개 근육은 엉덩관절 가쪽 돌림 작용하는 근육으로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도 됩니다. 실제로 해부학 책에는 이 6개 근육을 엉덩관절 가쪽 돌림 근육 이렇게도 소개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넙다리에 있는 근육 전부 다 정리한 겁니다. 이는 곳 닿는 곳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러지 않더라도 오늘 설명드린 내용 가지고 풀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이는 곳 닿는 곳들을 다 잘 알고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해부생리에서는 이는 곳 닿는 곳을 물으니까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그림도 떠오르면서 이는 곳 닿는 곳들이 머릿속에 파바박 떠오른다. 그러면 정말 더 할 나위가 없죠. 근데 나는 이는 곳 닿는 곳을 다 기억을 하자니 오히려 머리가 더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결국은 회생 아니면은 이는 곳 닿는 곳을 묻는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회생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내가 그냥 과감하게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가 더 헷갈리기만 하고 엉망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작용이나 신경지배 위주로 그리고 어느 부위에 있는 근육인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근육 개수 몇 개 했는지 따져볼까요? 아까 넙다리 앞칸 근육 2개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넙다리 안쪽 각 근육 5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7개 받고 넙다리 뒷칸 근육 3개 있었거든요. 그러면 10개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넙다리 가쪽 칸 근육, 볼기 근육 10개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지금 넙다리에 있는 근육 20개를 봤습니다. 이제 넙다리 근육은 빠이빠이 하고 종아리 근육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종아리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구분하고 그 구분된 부위에 있는 근육은 어떤 근육들이고 그리고 그 근육들은 어느 신경 지배를 받으며 또 대체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신경이 어떻게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가지를 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그림이고요. 궁둥신경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거의 오금 부위 됩니다. 오금 부위, 무릎 뒤쪽 있죠. 오금 부위에서 정강신경이랑 온 종아리 신경으로 갈라집니다. 자, 정강신경은 갈라졌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궁둥신경이 아래쪽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온 종아리 신경이 가쪽으로 갈라지니까 그 갈라지는 지점부터 궁둥신경을 이제 계속 궁둥신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강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경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고 그냥 이름만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다르게 부른 겁니다. 자, 궁둥신경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정강신경이랑 온 종아리 신경으로 갈라집니다. 자, 정강신경부터 말씀드리면 정강신경은 종아리 뒷칸으로 갑니다. 종아리 뒷칸. 종아리 뒤쪽 부분에 있는 근육들 있죠. 그 근육들을 정강신경이 이제 지배를 하는 겁니다. 종아리 앞칸은 지금 요 그림상에서도 보니까 어느 신경 지배를 받는지 확인하니까 깊은 종아리 신경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아리 가쪽 칸은 얕은 종아리 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종아리 근육은 신경 지배만 얘기하면 정강신경 지배받고 그 다음에 온 종아리 신경에서 갈라진 깊은 종아리 신경 지배랑 얕은 종아리 신경 지배 이렇게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종아리 근육을 칸으로 구분해 가지고 신경 지배와 작용,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따져 보겠습니다. 자, 종아리 앞칸 근육은 아까 깊은 종아리 신경 지배 받는다 라고 확인했고요. 발등 굽힘하고 발가락 펴는 작용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책상에 앉아 계시겠죠? 예, 뭐 누워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책상에 앉아 있다면 누워 있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발등을 굽혀 보십시오. 지금 발등 굽힘을 해 보십시오. 돌시플렉션 해 보시면 발가락은 펴되기가 쉽죠. 그죠? 그래서 발등 굽힘과 발가락 펴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좀 기억하셨으면 하고 앞칸 근육은 발등을 굽히고 발가락을 펴는 작용을 하더라. 종아리 가쪽 칸 근육은 발바닥을 굽히고 가쪽 번짐 작용을 하더라. 그 다음에 종아리 뒷칸 근육은 둘로 구분합니다. 얕은 뒷칸이랑 깊은 뒷칸 이렇게 구분하는데 얕다 깊다는 말 그대로 근육이 분포하는 깊이가 얕은 거랑 깊은 걸로 보시면 되고 얕은 근육은 말 그대로 피부에 좀 더 가깝게 있는 근육이고 깊은 층에 있는 근육은 뼈에 가깝게 피부보다 좀 더 깊은 쪽에 있는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아리 어쨌든 뒷칸에 있는 근육은 발바닥 굽힘하고 그 다음에 발가락 굽힘 작용을 하는 근육들이다. 그리고 전부 정강신경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를 해볼 거냐면 각 칸에 있는 근육들을 하나씩 확인해 볼 거예요. 보겠습니다. 앞칸, 가쪽 칸, 뒷칸 순서로 확인할 겁니다. 종아리 앞칸 근육, 먼저 앞정강근 있네요. 자, 앞정강근은 작용은 앞서서 발등 굽힘 하거나 앞칸에 있는 근육은 그 다음에 발가락 펴 작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근육은 발가락 펴 작용은 하지 않는데 어쨌든 발등 굽힘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 번짐 작용을 한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기억을 좀 하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 종아리에 있는 근육을 이는 곳 닿는 곳 이런 걸 물으면서 국시에 나온다. 해생에서 앞 정강근의 경우는 닿는 곳이 좀 특이한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안쪽 쐐기뼈 그리고 첫째 발허리뼈로 닿습니다. 발바닥 쪽에서 여기 지금 근육에 닿는 곳이 보니까 약간 희끄무리한 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제 발바닥 쪽에서 닿는다, 발바닥 쪽에 부착한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닿는 곳이 안쪽 쐐기뼈랑 첫째 발허리뼈다 라는 걸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긴 엄지 편근, 아까 종아리 앞칸 근육은 뭐 엄지가 되었거나 하면 나머지 발가락이 되었고 어쨌든 엄지도 발가락이니까 발가락을 펴는 작용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 엄지 편근 보면 여러분들은 바로 종아리 근육이면 앞칸에 있겠구나 라고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긴 발가락 편근, 네, 두 번째에서 다섯째 발가락을 이제 펴는 거죠.
긴 엄지 편근은 이제 엄지만 펴는 거고. 그 다음에 셋째 종아리근. 자, 셋째 종아리근은 발등굽힘 작용도 있기는 한데 좀 특이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가쪽 번짐입니다. 가쪽 번짐. 지금 종아리 앞칸에 있는 근육 4개를 확인했어요. 앞 정강근, 긴 엄지 편근, 긴 발가락 편근, 셋째 종아리근. 이 근육들은 일단 공통적으로 발등굽힘 작용이 다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긴 엄지 편근이랑 긴 발가락 편근은 작용에다가 발등굽힘이라고 적어 두지는 않았는데 다 발등굽힘 작용이 있어요. 앞 정강근의 경우는 안쪽 번짐 작용이 있더라. 그 다음에 셋째 종아리근은 가쪽 번짐 작용을 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고, 앞 정강근의 경우는 제가 닿는 곳 기억하자고 했죠. 안쪽 쐐기뼈랑 첫째 발허리뼈 발바닥 쪽으로 닿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공통점 뭐예요? 그렇죠. 깊은 종아리 신경 지배 받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아리 가쪽한 근육 볼게요. 네, 긴 종아리근하고 짧은 종아리근이 있는데 얘네들은 일단은 발바닥 굽힘하고 그 다음에 가쪽 번짐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작용이 가쪽 번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까 종아리 앞칸에 있는 근육 중에 이 셋째 종아리근, 얘도 종아리근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가쪽 번짐 작용했잖아요. 그래서 종아리근이란 말이 붙어 있다. 그러면 그냥 가쪽 번짐 작용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주된 작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긴 종아리근이랑 짧은 종아리근은 발바닥 굽힘 작용도 있는데 얘네들은 되게 약해요. 긴 종아리근도 이 국시에 한번 나왔거든요. 긴 종아리근 해생에 한 문제 나왔습니다. 닿는 곳이 안쪽 쐐기뼈랑 첫째 발허리뼈예요. 그것도 이제 발바닥 쪽에서 닿죠. 요거는 앞에서 봤던 앞 정강근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긴 종아리근은 한번 나왔으니까 앞 정강근을 만약에 종아리 근육 중에서 답으로 찾는 문제가 하나 나온다. 그러면 앞 정강근 묻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하나 찍어 봅니다. 어쨌든 긴 종아리근에 닿는 곳도 안쪽 쐐기뼈하고 첫째 발허리뼈로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짧은 종아리근 요거대로 보시면 됩니다. 종아리 가쪽 한 근육 이제 2개 있었어요. 긴 종아리근, 짧은 종아리근. 작용은 가쪽 번짐, 발바닥 굽힘 작용을 했다. 그 다음에 신경지배는 얕은 종아리 신경지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종아리 뒷칸에 있는 근육 보겠습니다. 얕은 뒷칸에 3개 있고요. 깊은 뒷칸에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뒷칸부터 먼저 볼게요. 자, 장단지근, 그 다음에 가자미근, 그리고 장단지 빗근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작용은 발바닥 굽힘으로 다 똑같고요. 그리고 닿는 곳도 발꿈치뼈로 다 같습니다. 지금 장단지근도 닿는 곳 발꿈치뼈, 여기도 발꿈치뼈, 그 다음에 여기도 발꿈치뼈라고 되어 있죠. 종아리 얕은 층에 있는 근육 이제 3가지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뭐 작용과 그 다음에 신경지배를 한번 채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작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발바닥 굽힘이었고, 신경지배는 모두 정강신경 지배였죠. 그 다음에 종아리 깊은 뒷칸 근육 볼게요. 4개가 있는데 일단 먼저 오금근부터 볼게요. 자, 오금근은 여기 근육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는 곳이 여기고 닿는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근육이 요렇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되게 짧은 근육이죠. 큰 근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릎 관절 주변이니까 얘는 아까 종아리 뒷칸에 있는 근육은 주로 발바닥 굽힘 작용한다 라고 했는데 이건 발바닥 굽힘하고 당연히 관계가 없겠죠. 무릎 주변에 밖에 근육이 위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작용을 보니까 무릎 관절을 굽힘하고, 이게 안쪽 돌림이 무릎 관절을 안쪽 돌림한다. 이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정강뼈를 안쪽 돌림하는 거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정강뼈가 안쪽으로 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무릎 관절을 굽히는 작용을 하면서 정강뼈를 안쪽 돌림 작용하는 근육입니다. 긴 엄지 굽힘근. 네, 이름에서 작용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세요. 정강뼈 지금 가자미 근선이 보이는 거거든요. 가자미 근선이 보인다는 말은 이 정강뼈 뒷면이란 말입니다. 정강뼈 뒷면. 근데 발에 있는 뼈들이 거의 대부분 다 보이잖아요. 이거는 발목 관절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발바닥 굽힘 한 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작용은 더 볼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긴 발가락 굽힘근도 마찬가지죠.
발가락을 굽히는 작용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뒤정강근 볼게요. 뒤정강근은 일단은 발바닥 굽힘 하는데, 여러분 그 수강 자료에는 제가 미처 넣어두지 못했습니다. 안쪽 번짐 작용도 한다라는 거 같이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뒤정강근은 꽤 특이한데, 왜 그러냐면 닿는 곳이 더럽게 많습니다. 발배뼈, 쐐기뼈, 입방뼈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발 허리뼈로 닿고요. 일단은 발 허리뼈로 닿는 것도 좀 특이한 거고, 발배, 쐐기, 입방뼈는 이게 먼 쪽 발목뼈거든요. 먼 쪽 발목뼈로 닿는다 라는 것도 같이 닿는 곳으로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종아리 깊은 뒷칸 근육 4개 확인했습니다. 자, 종아리 깊은 뒷칸에 있는 근육은 일단은 작용은 발바닥 굽힘 작용한다. 물론 오금근은 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발바닥 굽힘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전부 정강신경 지배를 받는다. 근데 오금근의 경우는 무릎 관절 굽힘하면서 안쪽 돌림한다. 그렇게 예외로 기억하시고, 뒤정강근의 경우는 닿는 곳이 더럽게 많더라. 예, 뭐 그렇게 제시가 되진 않겠지만은 닿는 곳이 좀 많더라. 그리고 발바닥 굽힘 외에 안쪽 번짐 작용을 하더라. 라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지금 종아리에 있는 근육은 총 몇 개를 봤는지 한번 따져보면 종아리 앞칸 근육 4개 있었죠. 그 다음에 종아리 가쪽칸 근육 2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뒷칸 근육, 얕은 뒷칸에 3개, 깊은 뒷칸에 4개 해서 총 13개를 확인한 거죠. 국시에서 써먹을 만한 내용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근육 33개의 근육을 다 확인한 겁니다. 예, 다리에 있는 근육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오늘 강의에서 다룬 내용을 우선적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국시에 나오는 근육 관련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 없이 풀이가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주차 오지게 회생 라이브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